최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이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이 냉방기기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다행히 올 여름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만 이 전기요금에 대한 이 국민들의 부담은 여전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문가와 함께 여름철 이 전기료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 그린빌딩 연구부 조동우 박사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조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해마다 여름철에 이제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기 사용량도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평균 전력 소비량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약 한 8천만 킬로와트 정도가 되겠고요. 네. 전체 수요의 한 24% 정도가 여름철 냉방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는 공동주택 기준으로 가구당 한 달에 약 한 300에서 350 킬로와트 아워 정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예. 요거를 이제 전기 요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한 달에 한 44,000원에서 한 63,000원 정도를 이제 지불하고 있는 것이죠. 네. 예, 그렇군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뭐 여름철에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네. 전기료도 그만큼 많이 나온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체감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근데 이제 알게 모르게 그 대기 전력을 네. 소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어느 정도인가요? 네. 그 대기 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나 예. 또 에어컨 또 요새 뭐 많이 인터넷 모뎀도 사용하고 있고요. 비대 뭐 이런 데서 이제 대기 전력들이 소비가 되고 있는데 네. 전원을 끈 상태에서도 그 전기 제품에 이제 전력이 소비가 되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나 에어컨 같은 경우에 우리가 리모컨 갖고 동작을 시키게 되는데 네. 우리가 전원이 꺼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켜져 있는 그 준비 스탠바이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 상태에서 이제 전력을 이제 소비하게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이렇게 그 대기 전력으로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전기요금의 전체의 한 10% 정도 되는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전체 10%라고 한다면, 이게 결코 좀 무시할 만한 그런 금액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여름철에 전자제품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네네네. 아무래도 그 여름철에는 냉방을 위해서 추가로 에어컨을 이제 사용하기 때문에 예. 다른 계절에 비해서 이제 전력 소비량이 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는 가전 제품을 이제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우리가 그 가정에서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전기밥솥입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여름철에만이라도 그 이제 밥을 짓는데 필요한 양만큼만 짓고 네네. 장기간 보온을 하지 않도록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소켓을 빼놓도록 하면 예. 그 전기밥솥에서 소비되는 에너지를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소비하는 게 냉장고입니다. 네. 그래서 냉장고가 효율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냉장고가 밀폐된 공간에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냉장고 뒷면이 통풍이 잘 되도록 이렇게 그 위치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다음에 에어컨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외기를 이제 밖에다가 두게 되는데 네. 실외기에 햇볕이 들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통풍도 잘 되도록 해서 그 에어컨의 효율을 좀 높이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필터도 이제 가동하기 전에 미리 청소를 해두면 훨씬 공기도 깨끗하고 효율도 높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사용되는 전자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1등급 제품을 사용하면 예. 에너지를 한 10에서 20% 정도를 더 절약할 수 있는 네. 그런 효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군요. 그 앞서 박사님께서 대기 전력으로 인해 그 소비되는 전기요금이 전체의 한 10% 정도 된다라고 얘기도 해주셨고요. 네네. 또 그 조금 전에 그렇게 언급해주신 뭐 여름철에 전자제품을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한다면
가정에서 실질적으로 전기요금 어느 정도 절약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대기 전력만 차단해도 약 5% 정도의 전력을 절감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네. 각 가정마다 사용하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그런 것들만 실천해도 네. 약 10배에서 20% 정도 절감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요것을 이 전기 사용량과 전기 요금은 계산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네. 많이 아시겠지만 그 전기 요금은 누진제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한 달에 한 350kWh 정도 사용하는 경우가 좀 가장 많은 케이스가 되는데 예. 거기서 50kWh만 절약을 해도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 네. 약 한 2만 원 정도를 절약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만약에 450kWh 정도 사용하면 약 2만 8천 원 정도까지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런 방법으로 절약을 한다면 개인 가정에서도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네네. 사실 여름철만 되면 전력 수급에 좀 국가적인 차원으로 좀 걱정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에너지 절약하는 차원에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끝으로요. 실내 온도를 낮춰서 이 쾌적한 생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없을까요? 네네네네.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이제 실내 온도를 높이는 가장 큰 요인은 예. 햇볕입니다. 실내로 네. 들어오는 햇볕. 그래서 햇볕이 들어오는 시간대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쳐서 일사를 이제 차단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실내 측에 보통 창이 있고 네. 발코니가 있고 거기 발코니에 세시를 설치를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하고들 있는데 예. 블라인드를 발코니 세시 그러니까 밖에 있는 발코니 세시 쪽에다가 설치를 하면 네. 들어오는 일사를 미리 차단시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이것이 더 유리한 방법이 보통 되는 가정에서는 그 반대로 설치하는 경우가 네네 많이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햇볕이 실내로 들어오고 난 다음에 차단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지는 방식이죠. 네. 네. 그리고 또 실내가 그런 일사나 햇볕에 들어와서 과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창문을 마주 볼 수 있도록 열어서 마통풍이 이루어지도록 하면 예. 훨씬 더 이제 쾌적감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에어컨을 또 사용을 하더라도 네. 설정 온도를 좀 높게 예를 들면 한 28도 정도로 설정을 하고 예. 그다음에 선풍기로 미풍을 해서 같이 돌리면은 네네.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보다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그린빌딩 연구부의 조동우 박사와 함께 여름철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조 박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